대통령이 저분의 정치적 센스의 정도를 말해주는 건데, 제가 그 이명박 대통령의 정치적 센스에 대해서 가장 크게 실망한 것은 사실은 2008년 소고기 수입 허가를 해준 겁니다. 이것은 노무현이라고 하는 뛰어난 정치 활동가가 뇌관을 묻어놓은 지뢰밭을 덮어놓고 들어간 거예요. 무엇 때문에 들어갔느냐? 캠프 데이빗에 가서 부시하고 회담을 하면은 만사가 오케이다 하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런 선택을 한 거예요. 그것이 이명박 씨의 정치적 센스였습니다. 이번에 이 한일 협정 체결도 마찬가지로 그 같은 판단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판단이 앞으로 또 되풀이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죠.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이슈를 가지고 이런 일이 튀어나올지.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 측근 비리라는 것이, 이 측근 비리라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런 문제입니다. 이 측근들 가운데 어느 사람이 6억 원 돈을 두 사람한테 받은 것 때문에 지금 사직당국에 지금 저를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가령 두 사람한테 받았으면은 10사람한테는 안 받았겠습니까? 우리나라 사법제도의 전 큰 맹점은 사직당국이 항상 선별적으로 문제를 가려내서 사법 처리하고 나머지한테 면죄부를 주는 것이 우리나라 사법제도의 맹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가령 이상득 씨나 누구를 이 사법 처리한다고 해서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국민들이 느끼는 가려움점, 이것을 긁어주는 치료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결국은 끊임없이 산끝이 어디로 가느냐, 이명박 대통령 자신한테 갈 겁니다. 자신한테 가면은 내곡동 사저로 갈 것이고, 그 다음에는 BBK로 돌아갈 겁니다. 이게 앞으로 우리가 참 우울하게 내다봐야 될 정부의 흐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안에 가령 예컨대 박지원하고 검찰하고의 기싸움에서 박지원이가 진다면 이게 큰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 또 이제 민주통합당이 통합진보당이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그러나 과연 우리나라의 정부 여당이 가지고 있는 정치력이 그런 걸 그렇게 해낼 수 있느냐, 굉장히 전 의문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대선도 우리가 우리 진영에서 잘하는 것보다는 상대 진영에서 잘못하는 것을 또 요행스로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다만 과거와 좀 달라진 상황이 있죠. 그건 뭐냐면은 이번에 이 통진당 문제가 나오고 나서 그 이전 같으면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과거에는요, 우리가 과연 언론이 어떻게 소위 진보를 표방하는 종북 세력을 저렇게 건드립니까? 지금 이제는 종북 세력 때리기가 주요 일간지나의 일면을 장식하고 이 텔레비전 화면에 벽도 화면을 장식합니다. 그리고요, 재미난 게 제가 직접 관련된 일이었습니다만은 김현희 사건이 저렇게 재조명이 어떻게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요즘 이제 이런 현상이 생기고 있죠. 김현희 사건이 저렇게 재조명이 되고 여론도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이게 문제가 있다는 그런 저걸 보니까 새누리당에서 이걸 진상을 조사해야 된다, 정치권이 진상을 조사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림없는 얘기죠. 정치권에서 진상조사를 하는 게 기껏 해봐야 국정조사를 하는 건데, 국정조사를 하면은 국정조사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1대1이죠, 지금. 여야 1대1의 여는 온전한 일이 아닙니다. 항상 벌레 먹은 사과죠. 그렇지 않습니까? 1대1이 안 되죠. 1 플러스 대 1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죠. 거기서 무슨 진상규명을 합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거는 틀린 얘기고, 지금 우리가 고려해야 될 사항은 김현희 사건을 재조명해야 된다는 여론이
이 사회적으로 공론화돼서 큰 언론들이 이 문제를 떠들고 심지어는 정치권의 사람들이 진상조사를 공공연하게 주장을 해가지고 언론에 보도되는 사안까지 왔다는 것은 국민 정서의 변화를 말해준 것이니까 이 국민 정서의 변화를 디디고 서서 검찰이 수사해야 된다. 검찰 수사에서 진상을 밝히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시너지 효과가 나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검찰이라는 게 뭡니까? 검찰이 검찰 독자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결국은 대통령의 정책 판단이 있어야 됩니다. 대통령이 검찰한테다 강력하게 지시해야 됩니다. 그것이 가능하겠느냐? 여기서 또 좌절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대선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아주 상상하는 최악의 상황은 우리가 모면에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앞으로도 굉장히 과정에 대한 관리가 중요한 그러한 이 조심스러운 국면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우리가 가능한 한 중지를 모아서 민주통합당의 소위 종북 성향, 이것을 계속 우리가 두드려서 여기에 대해서 국민 일반이 경각심을 갖도록 이래 놓으면은 민주통합당이 손발이 묶입니다. 그래서 날뛰더라도, 가령 이번에 박지원이 문제를 가지고도 지금 민주당 안에서 또 이런저런 다양한 의견들이 표출되고 있어요.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정치의 욕체는 저는 공격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격하고 방어만 하면은 백전필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이 대선 정국에서는 어떻게든지 글쎄 정부 여당이 계속 공세를 유지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훈련이 안 돼 있습니다. 우리 정부 여당은. 그렇기 때문에 또 걱정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두서없는 횡설수설이 됐습니다만은 아마 여러분들도 저하고 비슷한 상념을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면서 두서없는 말씀을 이만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